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9분 24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50분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들 짚어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서 남겨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들께서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알차게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었는데 현재 얼마나 지수 변동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67.54포인트입니다. 전 시간대와 크게 차이 없고요. 10포인트 정도의 낙폭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0.46%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 초반에는 2380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급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2360포인트 후반대에서 237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볼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은 삽니다. 기관은 1,090억 원 사는데 투신권에서만 기관은 좀 팔고 있다. 포트 정리 차원에서 투시 쪽에서만 팔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개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현재 652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역시나 코스닥 지수도 전 시간대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650선은 회복을 했고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수급 주체 보기 전에 일중으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으로는 보시면 652포인트 부근이 오늘의 고점 부근입니다. 649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빠졌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빠지는 시점은 비슷합니다. 장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모두 회복을 해서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회복을 했고요. 코스피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 아까 나갔었죠. 242억 원 여전히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179억 원 팝니다. 개인의 매수 전 시간대 5억 원 매도였는데 현재는 오히려 43억 원까지 매도 물량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는 오늘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1119원 90전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1120원대가 무너져 있는 상황. 원화가 강하게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주, 롯데그룹주, 한미약품, 락앤락, 한국항공우주 다섯 주 올라와 있습니다. 자, 먼저 삼성그룹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많은 분들의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돼 있던 삼성그룹주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었고요.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일단 변호인단은 모두 항소하겠다.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이 향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들이 많고요. 쉽게 이것이 무죄로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에서 어느 정도로 형이 늘거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5년을 가정으로 했을 때 경영 공백이 장기화가 될 것이고 이것들은 결국에는 전략적 제휴 등 삼성의 특유의 경영체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 요소로 감지가 돼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2%에서 3%의 이 대형주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 SDS만이 2.1%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정도로 삼성그룹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그룹주는 주총이 지금 하루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이고요. 롯데푸드 3%의 상승, 롯데쇼핑도 1% 내외의 상승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이유는 지주사 전환에 대한 내일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핵심 계열사의 분할 합병을 통한 전환을 결정을 내일 하게 되는데 롯데쇼핑, 제과, 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 계열사의 주총을 통해서 인적 분할과 투자 회사를 합병해서 지주사 설립하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주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롯데쇼핑이 그동안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쇼핑 주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 주주들이 지금 반대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한미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얀센 임상 재개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무려 7%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40만 원 부근까지 지금 강하게 올라왔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 20만 원 중후반대의 저점 대비해서 지금 무려 10만 원 이상의 상승폭이 나온 상황입니다. 얀센이 한미약품에서 도입한 당뇨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현재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락앤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은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주주 김준일 회장인데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주식 63.56%를 사모투자펀드 어피너티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지분을 주당 18,000원에 총 가액 6,293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5.6%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식회계나 여러 방산 비리를 통해서 검찰 조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45,000원대까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한 건데 악재보다 호재에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그동안의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경영에 참가한 목적은 블랙록은 없다고 밝힌 바 있고요. 단순 투자를 위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까지 살펴봤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홈캐스트, 인콘, 더구전자, 유니더스, 우진까지 5종목입니다. 홈캐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석 관련주도로 잘 알려져 있는 홈캐스트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 인간배아 유전자 연구 허용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홈캐스트도 올라와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생명윤리 민관협의체에서 인간배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교정을 허용하자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하고요. 윤리적 이슈를 다루는 곳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이 되느냐 아니냐 특히 윤리적인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기대감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하게 주가 움직이네요. 다음 인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 오늘 많이 나오는데 인콘 역시 최대 주주 변경 소식으로 장중에 18,20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고 현재도 12%가 넘는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방준혁 씨가 주식 35.56% 전량을 H&S의 2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가 나온 상황입니다. 다음 8위 종목 더구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구전자는 상장 첫날입니다.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의 저가 부근입니다. 이 가격이 공모가는 상회하는 가격이긴 한데 오늘 주가 흐름은 상장 이후에 좋지 못합니다. 더구전자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 부품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은 773억 원, 영업이익은 138억 원의 실적을 올린 회사입니다. 새내기 상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더스입니다. 중국 업체의 매각 보도가 나왔고요. 오늘 상한가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콘돔 생산 업체죠. 유니더스가 중국 업체 경영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지분 매각 검토 중인 건 맞는데 확정된 사실은 아직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 쉘 매각 방식으로 경영권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보도는 나온 상황이고요. 더 확인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중이라고만 나왔네요. 우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은 원격 검침 사업 진출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7.8% 상승이고요. 장중에는 7,1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네요. 일단은 신규 사업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풀이를 하고 있고요. 코리센과의 지금 합작법인 설립인데 코리센은 사물인터넷 활용한 원격 검침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2시 47분 53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오늘 장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흐르고 있는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기환 부장의 5종목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큐렉소를 제가 왜 먼저 살펴보고자 하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장세를 바로 이제 이해하는 그런 시각을 갖자라는 그 차원에서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렉소 하면은 로봇 의료기기, 요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주가가 IT보다도 많이 상승한 게 로봇 관련 의료기기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을 이제 3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큐렉소하고 우리가 이제 고영이랑 미래 컴퍼니, 요게 바로 3 종목이 로봇 관련 수술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현재 상장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큐렉소 같은 경우는 관절 수술용 로봇, 그러니까 로보독과 T솔루션을 개발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로봇 수술을 상용화한 곳이고, 최근 들어 갖고는 현대중공업의 로봇 사업부를 영업 양수도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봇 관련된 여러 의족을 비롯해서 보조기구 아니면은 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이라든가 무릎 관절 이런 부분에 특화돼 갖고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이제 현재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판매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차 상승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매매하신다 그러면은 짧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현재는 지속적으로 3차 상승에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국면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OCI입니다. 현재 OCI는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에서 최선두 종목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하락되고 환율이 하락되면서 이제 실적이 좀 많이 회복되는 속도가 더뎌갖고 주가의 흐름이 더뎠었는데, 최근 들어갖고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키포인트를 가져야 되시고요. 또 왜 이렇게 주식이 못 갔냐 그러면은 이 OCI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 4월 달에 65만 7천 원을 찍고 난 다음에 큰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락을 반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못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는 그 시간을 지내서 새롭게 한번 살펴볼 때가 됐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요. 최근 들어갖고는 13달러 정도 하던 것이 15.49달러로 폴리실리콘 중국 판매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2달러, 3달러만 올라가게 되면은 OCI로서는 큰 폭의 실적 호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 고점 수준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현재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선을 중심으로 매수, 매도 이런 타이밍이 지속되기 때문에 오늘처럼 3일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받고 나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20일 이동평균선에서의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의료장비 업체 중에서 이제 인바디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체성분 분석기 시장에서의 최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최고의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2위의 시장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서 최근 들어서 큰 3개월의 매물 공백을 오늘로서 이제 상향 돌파하면서 일단 상승 무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흐름에서는 지금 상승이 단기 2차 상승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스를 탈출을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당분간은 조정받을 시 장중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의 일단은 가격의 국면은 전 고점 수준의 한 34,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아진엑스텍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모션 제어 시스템, 모션 제어 분야에서 이제 최강자이며 현재 이제 자본금도 28억으로서 이제 유동 물량이 이제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2분기의 실적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이 국면 자체는 일단은 11,300원에서 400원대의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가격대, 이 횡보 조정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3개월 동안의 어떤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지금 현재 오늘 11,300원, 400원 정도 되는 이 시점이 바로 매수 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1차 상승을 마무리 잘했는데 아직까지 이 국면을 돌파를 안 하고 하향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선 닫고 다시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 2차 상승이 있는데 그럴 때는 14,000원, 15,000원을 뚫고 갈 수 있는 가격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CIS입니다. CI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차 상승을 깔끔하게 일단은 마무리하고 지금 기간 조정을 갖고 나서 2차, 3차가 남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번 조정기에 적극적으로 한번 잘 매수를 해보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왜냐면은 CIS가 이렇게 못 간 이유는 신규 스펙하고 합병해서 신규 상장된 이후로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다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3분기, 4분기에는 아주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고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이 종목의 특색은 중국발 매출이 현재 중국의 90% 정도를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이제 내노라한 그런 2차 전지나 자동차 장비 관련해서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두드러진 그런 실적하고 앞으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공시가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이고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 대부분의 장비들이 한 50에서 100%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일단 조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IS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LG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LG전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좀 경기 민감주 IT주들이 좀 살시는 매물이 나온 상태에서도 LG전자가 꾸준히 7월 말부터 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3분기 시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차익실 매물 부담 없이 주가 좀 가벼운 현재 대형주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우선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500억 이상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수치는 작년 대비 130%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2% 가까운 상승 실적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어떤 스마트폰 라인업 Q 시리즈의 성장 가능성도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땐 스마트폰 쪽보다는 기존의 프리미엄 가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쪽
본업에 대한 어떤 가치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은 분명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선 LG전자 핵심 사업부가 가전사업부와 TV사업부인데 가전사업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가전의 비중이 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LG 시그니처 제품군의 판매액이 확대가 되는 점도 핵심 사업의 실적 증가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V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OLED TV 판매가 좀 최근에 견조한 상태에서 이 LCD 패널 가격에 따라서 이 고수익 달성이 좀 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OLED TV 쪽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LG전자가 확실하게 시장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은 3분기 실적 기대감은 더 탄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도 괜찮고요. 76,500원, 매수가는 83,000원, 현저가는 7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5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지난주부터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사실상 대부분 마무리를 했고요. 또 지난주 그 목요일에 이제 8% 급등을 한번 보여줬는데 역시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의 효과에 의한 반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이제 모바일 MMORPG죠. 리니지2 레볼루션이 일본 구글 플레이 그리고 애플의 앱스토어에 출시가 됐는데요. 지난 22일 오후 12시부터 사전 다운로드 시작했고요. 23일 오전에 사전 다운로드만으로 일본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지난주 목요일에 급등을 했던 것이고요. 넷마블은 이제 처음에 40대로 준비했던 서버를 약 30% 이상 증설시킬 만큼 이제 예상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게임의 인기가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리니지2 레볼루션의 북미와 유럽, 중국 시장 진출 계획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또 하반기 핵심 기대 신작이 많이 런칭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규 게임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까지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지만 3분기부터는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저가 매수 들어오고 목요일에 리니지2 레볼루션 이슈로 인해서 거의 갭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갭을 메꾸는, 그리고 아무래도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런 매도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길게 보자면 이전에 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조정을 보이고 재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당장 매도하기는 조금 아쉽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중을 50% 정도 좀 줄여주시고 나중에 그 나머지 50%를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 정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무인 PMP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PMP는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펄프 제조업체입니다. 가장 큰 모멘텀은 글로벌 펄프 가격이 작년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2일에 이제 이슈 하나가 있었습니다. 산립조합 중앙회와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합작 투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아닌데, 무인 PMP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이슈 정도는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산림조합 중앙회와 현장 회계 실사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어떤 투자인지 나온 부분이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주가에 한 번 정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5월에 인도네시아 해외조림 산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 1년 4개월간 인도네시아 현장 조사와 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데 따른 성과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무인 PMP는 지금 약간 좀 지루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딩 관점을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이 종목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좀 유입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급 유입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충분히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국내 OTP 시장 1위 업체입니다. 이미 일회용 비밀번호로 유출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안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언급드린 대로 가장 큰 모멘텀은 카카오뱅크의 OTP 인증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 OTP의 사용 범위가 일반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현재 미래테크놀로지는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카카오뱅크의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각종 문제점도 있었지만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예금과 대출 업무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있는 미래테크놀로지 역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 10,000원, 저는 오늘 이제 보유 관점으로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수신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0원도 매력적인 가격이니까요. 신규 진입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공식적인 사인으로는 이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입니다. 부품을 삼성전기에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갤럭시 노트 8이 이제 공개가 됐죠. 지난주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도 갤럭시 노트 8을 이제 전시하면서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8이 이제 막 공개가 됐기 때문에 초기 성과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초기 성과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8의 후면 듀얼 카메라의 OIS 2개를 현재 삼성전기를 통해 공급 중이거든요. 갤럭시 노트 8에 공급되는 물량의 절반가량을 납품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물량이죠. 그래서 갤럭시 노트 8이 많이 팔릴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IS는 손떨림 방지 장치를 말합니다.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액추에이터에 적용되는 부품으로서 렌즈 모듈에 적용되는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추천 드린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윗꼬리 달 때 그냥 매도하셨다가 윗꼬리가 좀 달릴 때 이제 다시 매수하고 그런 식의 트레이딩을 하셔도 사실은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역시 좀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역시 리니지 M에 대한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 리니지 M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한 50억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출시 초반과 비교해도 크게 하락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넷마블 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 일본 시장 출시 효과로 로열티 매출이 반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리니지2 레볼루션이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로열티 수익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로열티 수익인 10%입니다. 넷마블 게임즈 수익의 10%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폭 개선된 3,000억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과 리니지2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서 신작 출시도 계속해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수급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최근 약 2달 정도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NC소프트까지 5종목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9번님께서 SFA 35,100원에 25% 비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적정 가격에 싸게 잘 사신 거 아닙니까, 이분? 네, 싸게 잘 사시긴 하셨는데, 네네. 우리가 이 현재 SFA 같은 경우 실적도 좋고, 현재 테마에도 잘 맞고, 이제 그런 종목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뭘 하나를 또 염두를 해서 보셔야 되냐면은, 그런 영향들이 지난 6월 달이죠. 그러니까 5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을 했다는 것이 이 종목 자체의 어떤 물량권으로 이제 압박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저점을 일단은 깨지 않아서도 괜찮다라는 그런 관점을 그걸 염두를 해두시고 그 전 고점에 대한 물량 압박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실적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모션이
여기 작용하지 않고서는 당분간 더 옆으로 횡보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를 해두시면은 일단은 자체 종목은 괜찮지만 그렇게 뭐 시간적으로는 좀 급하게 보시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FA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6995번님은 한국종합기술 9,730원에 비중은 20%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한국종합기술은 어때요? 한국종합기술은 사실 이제 이슈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슈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토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주입니다. 종목 자체로는 특이한 게 없지만 매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각 주관사가 우위사주 조합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시장은 우위사주 조합으로 결정되는 걸 원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기술이 사실 이제 4월 중순부터 5월 달까지 급등했던 큰 이유가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게 소멸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떨어지는 주가가 사실 6,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 이슈가 나오기 전으로 주가가 회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이제 빠른 반등을 시도하지 못하는 모습, 기술적으로는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현재가 수준에서 좀 아쉽지만 매도를 해주시고 일단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좀 들어가서 복구를 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지금 가격에서라도 좀 매도를 하신 뒤에 다른 종목으로 복구를 하시는 게 나아 보인다라고 한국종합기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시 두 분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환 부장의 다음 5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다음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큰 흐름에서의 바닥을 치고 전차적으로 바닥권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단기 그 이틀의 급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3일째 플러스는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그 전략이고, 다시 이제 조정받고 난 다음에 재차 이제 매수 시점을 포착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매매하신다 그러면 어떤 2, 3일 올라가서 이제 매도하고 뭐 한두 달 뭐 기다리든가 일주일 정도 주정받는 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재차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저 코아스템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제가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줄기세포에 대한 그 맥을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그 상승한 그 메디포스트를 보면은 줄기세포 관련해서 어떤 그 상품을 갖고 판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메디포스트고요. 오늘 홈캐스트 같은 경우는 황우석 박사의 그런 후광을 입어서 앞으로 그 새로운 그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규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줄기세포 그 규제가 그 일반적으로 뭐 실험을 위해서 극소수의 그 연구만 진행됐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규제로 인해서 법으로 지금 안에 파고들게 될 경우에는 거의 뭐 연구를 못할 지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 규제였었는데, 그런 규제를 서서히 정부가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규제가 풀린 거는 그 성체 줄기세포에 대해서 풀렸는데, 뭐 매스컴에 대해서 한번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슬쩍 지나간 그런 상태에서 말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규제는 오늘 나온 그런 규제 풀리는 거 이외에 훨씬 더 엄청난 그 시장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앞으로 뭐 3개월 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줄기세포에 대해서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성체 줄기세포에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는 두각을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코아스템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성체 줄기세포 쪽에서 많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그 치료제를 내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 줄기세포 같은 그 기업들은 치료제를 냈다고 해서 주목받고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줄기세포는 치료 시장이 되는 거지 치료제로 나오는, 약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얼마만큼 그 세포 배양의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효과가 과연 얼마큼 그 지속될 것이냐, 다양한 부분에 적용되면서 그런 그 뉴스가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것에 염두를 한번 해두시면서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뭐 52주 신저가뿐만 아니라 사상 최저가를 형성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부담 없이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시작하셔도 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보면은 뭐 가격이 오늘은 플러스가 그 홈캐스 때문에 낮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하는 게 현재가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기 이전 시점에 11,000원까지의 어떤 목표가를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거기보다도 더 안 가는 그런 8,500원 이하로 된다면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고 손절가는 8,5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살펴보실 종목은 그 전기 자동차에서 또 안 간 종목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저 DIC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기 자동차 DIC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의 완성차가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배터리하고 모터, 그리고 기어박스 이제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수없이 이제 많은 종목들이 1차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적으로 이제 여기서 개발을 완료한 것이 전기 모터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DI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C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그 대주주 지분율이라든가 이제 기관의 지분율을 합쳐서 보면 81%의 지분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동 주식수는 한 15% 미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유동 주식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것에서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한 4개월, 5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뭐 저점이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1차 이제 상승 목표가 이제 12,000원. 그게 조정받고 이제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녹십자 셀을 보겠습니다.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그 성체 줄기세포 중에서도 이제 혈액 줄기세포 관련해서 특화돼 갖고 간암을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우리 이문셀의 그 어떤 성장세가 돋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세포 치료제의 핵심인 과연 세포를 얼마만큼 그 특화해서 생산해내느냐가 바로 그 앞으로의 주 성장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제 그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혈액 줄기세포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서 이 흐름 자체도 1차적으로 상승 흐름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 자체에서 분명히 이 종목도 시간이 걸리면 결과적으로 상승 반열에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현재 충분한 가격, 이 가격이면은 매수 시점이 되는 매수 타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그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1차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나중에 그 2차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장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그 현재 IT 그 장비 중에서 가장 상승을 많이 한 것이 그 바로 FPCB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300%까지도 상승한 종목이 속출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PCB 관련해서는 SLP 관련돼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이스페타시스에는 그 SLP를 현재 그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SLP 하반기나 내년에, 그러니까 하반기는 좀 약간 빠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내년에 SLP 기판이 장착된 휴대폰이 나오면서 시장의 테스트를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테스트가 1차가 완료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이제 휴대폰의 기판은 SLP로 바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하게 이제 시설 투자를 완료를 하반기까지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위스페타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나면은 분명 2차, 3차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에 조정 이후 매수를 한번 염두에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이수페타시스까지 5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의 다음 5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현대건설 기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기계는 현대로보틱스의 자회사입니다. 굴삭기와 지게차 등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의 공급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올해 건설 장비 부분 매출 30% 이상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요 모멘텀 역시 중국의 1대1로 사업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있어서 중국이 1대1로 사업에 조금 더 그 가속도를 붙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현대건설 기계가 어느 정도의 수주를 좀 확보하게 된다면 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 SOC 투자가 아직까지도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를 비롯해서 해외 시장에서 SOC 투자가 좀 진행될 국가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수주 확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도 그 현대건설 기계는 한쪽에 치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형과 중형, 대형 이런 건설 장비 등을 고르게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다수 시장에서 매출 역시 고르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 이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밀렸다가 약 35만 원 구간에서는 저점을 잡고 반등하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딱 지지대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할 것이다. 빠른 반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완만한 반등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니까요. 무리 없이 보유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급등했었으니까 8월달 초에 급등했었던 것은 SK텔레콤과의 시너지 기대감이고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요 아티스트 라인업이 좀 완성이 되면서 그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SM은 올해 상반기 부진한 활동과 실적이 있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아티스트 라인업이 부활하면서 실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좋아지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요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동방신기가 지금 14회 일본 돔 투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높은 매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매출 인식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투어 관광 수가 한 130만 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에만 최소 160만 명 이상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일본 지역에서 동방신기 인기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SM 같은 경우 주가를 길게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주가예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절대적으로 비싼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고점을 뚫어내고 추가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역시 홀딩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옵트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텍은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갤럭시 노트 A 듀얼 카메라 채택이 전망이 됐고요. 실제로 듀얼 카메라가 채택이 됐죠. 그러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약 3%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올랐었던 데 따른 차익 매물이 일단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주가가 더 꺾여 내려간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는 조금 이제 차익 매물에 의한 조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욕에서 공개된 갤럭시 노트 8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듀얼 카메라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S 시리즈 그리고 준 프리미엄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갤럭시 A 시리즈에도 듀얼 카메라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마트폰 업체 대비해서 듀얼 카메라를 늦게 채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듀얼 카메라에 대한 성장이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금 IT 부품주 중에서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하나 해당하는 종목이 옵션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오늘의 주가 조정은 차익 매물성 조정 성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 좀 보유하면서 다음 주까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산업프론텍스인데, 산업프론텍스를 제가 장기간 좀 말씀드렸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교체를 해서 신규 편입 종목으로 아비코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인덕터와 저항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인덕터는 정기적인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부품이고요. 저항기는 전류와 저항을 보정해주는 부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DDR4형 칩 저항기를 공급 중입니다. 향후 그 D램 시장이 DDR3에서 DDR4로 개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꾸준한 순매수세를 최근까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만 매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수급은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선 재반등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이 이제 7,820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7,800원 전후로 해서는 신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약 8,800원, 손절가는 7,500원 정도 잡고 편안하게 좀 홀딩해 보셔도 좋을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성 SDS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는 삼성 계열의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IT 서비스 같은 경우 4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좀 촉진시키면서 좋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조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특히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물류 사업 같은 경우 고객사의 물류를 조달해주는 그 서비스인데요. 제 고객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S 말씀드릴 때 하나 체크해줄 게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 유죄 판결을 받았죠. 징역 5년이 떨어졌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이 그 삼성그룹주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삼성그룹 같은 경우 지금 대기업이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 각 부서에서 사장단이 다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되면은 삼성그룹의 신사업 추진에는 조금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미래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특정되지 않는 기대감에 의한 프리미엄이 소멸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S가 영위하고 있는 이 IT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이런 사업들은 무리 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과 동사의 기업 가치는 별다른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7% 정도 반등을 시도합니다. 꾸준히 밀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당연히 재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 당연히 보유하고 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부터 삼성 SDS까지 5종목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종목 상담은 저희가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좀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마감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체결지수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369포인트 마감 예상이 됩니다. 전 시간대보다 그래도 조금 지금 지수의 낙폭을 줄였고요. 9포인트대 지금 낙폭이 보입니다. 2370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중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장 초반에 좋게 출발하는가 했는데 또 급락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237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도 사실 1포인트 정도 30분 사이에 이동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 쭉 보셨는데 수급 주체 체크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기관은 매수 물량을 늘렸습니다. 1347억 원까지 지수 방어를 좀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1196억 원, 연기금이 126억 원 순매수합니다. 하지만 투시는 164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요. 개인은 625억 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요. 965억 원 정도 현재 시각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의 낙폭 여전히 2%대 유지가 되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옵니다. 현대차, 포스코, 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과 LG화학 그리고 네이버가 상승 전환했네요. 하지만 상승폭이 세 종목 다 거의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삼성물산의 낙폭 오늘 13만 원 이하로 빠지면서 3.37%나 기록이 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 있는 삼성물산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652.88포인트의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역시나 0.4% 정도 상승 흐름 계속해서 2시 이후에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6% 상승 마감이고요.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 체크해 볼 텐데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하락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지수는 고점 현재 포인트 652포인트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여전히 사줍니다. 282억 원 외국인이 사고요. 기관이 173억 원 팝니다. 개인은 2시 정도에는 5억 원 매도했는데 현재 87억 원 매도까지 1시간 30분 사이에 매도 물량 좀 늘렸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만이 64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 셀트리온 보합입니다. 소액주주와 힘겨루기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임시주 총태까지 좀 이런 흐름들 가져갈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폭 많이 줄였네요. 메디톡스와 슈젤이 오늘 상승폭이 엄청난데요. 특히나 슈젤 같은 경우에 지금 8%가 넘는 급등이 나옵니다. 메디톡스, 슈젤, 보톡스 관련주들 최근에 엄청 시장에서 눌려 있었는데 반등이 오랜만에 강하게 나오는 모습. CJENM도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보이는데요. 코미팜과 로엔은 하락합니다. 코미팜과 로엔의 시총이 좀 바뀌었네요. 코미팜이 0.65% 하락, 로엔도 0.61% 하락, 바이로메드와 포스코 캠텍만이 상승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8월 28일) 월요일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는 코스피는 파란불, 코스닥은 빨간불로 마감이 된 것으로 현재 예상을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현 원장,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기간 조정 속에 있는 것이 지수의 현재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대형주가 조정받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제약바이오 업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새롭게 비상을 하면서 새로운 주목을 끈 게 이제 오늘 장세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도 역시 주도주는 살아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 자체는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지수 자체로 보면은 현재 2370선에서 2350선 이 범위 이상에서 조정을 받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하락을 조정받는다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어떤 관점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폭도 역시 이제 9월 초순 정도까지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 종목으로서는 9월 내내도 역시 개별 종목으로 이어지는 장세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발빠른 매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이제 제약바이오나 그리고 새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그리고 새롭게 이제 개별마다 나오는 정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일정 정도의 흐름을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한 2개월, 3개월은 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항상 발빠른 매매, 움직이는 쪽으로 지금 9월까지는
그런 발빠른 매매로서 임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까지는 발빠른 매매, 한마디로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장이 좀 급박하게 움직이는, 지금 순환매도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월요일장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70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2370.30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652.92포인트, 2.6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에 지금 마감이 됐는데요. 1120원 10전에 8원 10전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나온 종목들 수익률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르시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대한광통신과 슈원스 종목 각각 123.5%, 14.8%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황금 ST와 제넥신 종목들 8월에 각각 추천이 됐고요. 17.6%, 15%의 수익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공부의 이성웅 대리 대한광통신 마찬가지로 추천을 해줬는데요. 매수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97.4% 수익, 높네요, 수익률이. 자,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훈아나텍 24.5%의 수익,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현대미포조선 6.6%의 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이노션 5.4% 수익입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으로 갑니다. 이영환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차장님 두 종목 지금 이달에 추천해주신 종목들 잘 가고 있어요. 황금 ST와 제넥신인데 향후 운용 방향 짚어주시죠. 예. 일단 황금 ST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니켈 가격과 거의 100%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니켈 가격이 오르면 제품 판매 가격이 높아지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최근에 특히 니켈 가격이 2016년 톤당 9,000달러 내외에서 최근 3개월간 27% 가까이 급등하면서 일단 주가 계속에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에 니켈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로는 니켈 수출국들의 환경 규제 때문에 특히 최대 생산국이라 할 수 있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41개 니켈 광산 중에서 23개를 현재 환경 규제 때문에 폐쇄하는 조치가 있었고요, 올해. 또 한 가지 이유는 수요의 측면인데, 최근 2차전지 소재 쪽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코발트나 리튬보다는 니켈 쪽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이유로 아마 니켈 가격 상승은 당분간 계속 상승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은 지속적으로 호실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계열사들은 인터컨스텍이나 이상네트워크 같은 계열사들의 실적도 상당히 지금 최근에 좋게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목표가를 이 회사 12,000원 제시해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는 거의 목표가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서서히 좀 단기 조정에 대비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드립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니켈 가격의 상승과 맞물려 실적이 계속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홀딩해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황금 ST와는 달리 조금 기술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최근 바닥권 4만원대부터 최근의 상승세는 9월경, 이제 다음 달, 자사 개발 중인 성장 호르몬 치료제, GXH9이라는 성장 호르몬 치료제의 6개월 임상 데이터, 효능 중간 결과 발표가 있는데요. 그 이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조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동반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좀 추천을 드린 관점이 크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로 5만원 제시해 드렸었는데 서서히 좀 비중 축소 내지는 출구 전략을 좀 세워 보시는 쪽으로 매매 전략 가져가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이제 조금씩 정리할 분위기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연결할 때 이 두 종목 조금 더 자세히 매도 타이밍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했고요. 자, 이제 장 부장님도 두 종목 정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그 대한광통신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5G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그 주가의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5G 관련해서 광통신 분야가 80% 이상 깔렸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해외 시장은 뭐 20% 미만의 그런 지금 현재 광통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그 먹거리가 널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어떤 먹거리로서의 어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치를 미래 가치로 현재 하면서 주가가 현재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한광통신은 아직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의 묘미를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부터 이제 플러스 나는 경우에는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기간 조정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4, 5일 올라가면 기간 조정을 한 달씩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을 할 경우에 다시 저점을 하회하지 않을 때 재차 매수해서 한 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원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게 내년의 먹거리 그거를 바로 확보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휴젤과 메디톡스를 보면서 올해 가장 그 핫하게 올라간 그 바이오 종목에서 대표가 두 휴젤과 메디톡스가 이끌어지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끌었는데 휴원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필러를 만들고 있고 보톡스는 내년에 그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그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나름대로의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을 한 주가는 결과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지금 현재 단기 2차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조정받고 3차 상승. 그 결과가 단기 1, 2차, 3차 갔어도 그거는 1차 상승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의 구간은 많이 널려 있다. 이렇게 구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큰 흐름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매도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휴원스는 오히려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만한 기회가 왔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번 주의 일정과 그리고 이번 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쭉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 저희가 장을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내일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지켜볼까요? 네, 최근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그 일반 투자자들께서는 매매하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 그 장세인데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들을 원래 이제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가 쉴 때 이제 개별 종목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손해본 것들이 이제 본전이 되고 이런 어떤 다시 이제 손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현재 장세는 가지 않는 섹터라든가 가지 않는 쪽에서는 개별 특별한 재료가 아니면은 올라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됐었으면은 가는 쪽에서 그 추세에 순응하는 전략을 가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주목을 해보고 그런 어떤 종목들이 과연 어느 게 있을까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주목돼야 되는 것은 역시 이제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나 그리고 이제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이제 IT 그 재료주 이런 것들도 계속 유효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꼽히지 않은 올해도 이제 짧게 이제 구분해서 보면은 올해 중반기에, 그러니까 한 6, 7월, 8월 경우에 꼽힌 종목은 상대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에너지를 응축해가는 종목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DIC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살펴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납품이 중국의 지자동차 그리고 미국의 전기자동차 몇 개 회사에 전기 모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모터의 납품 비중이 점차적으로 매년 가면 갈수록 그 금액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지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 성장의 속도가 한 30% 이상 되는 그런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혜도 분명히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 부분이 바로 이제 전기 모터에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하반기 11월이 나올지 12월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1톤 트럭의 그 택배용 전기 자동차를 그 DIC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할 것입니다. 현재 롯데 글로벌하고도 이제 판매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시장에 나왔을 때는 또 현재 가격대에서 분명히 레벨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처럼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입지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그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제가 이제 자본금도 적고 그리고 성장 속도나 그리고 매출액의 증가, 순이익 증가 속도가 아주 커지면서 앞으로 한번 가능성 있는 종목을 이제 아진엑스텍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모션 제어 분야, 우리가 로봇을 갖다가 공장 자동화할 때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하냐에 따라서 생산의 품질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특화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횡보 장세를 한 3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닥을 찍고 횡보가 마무리되면 상승할 때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한번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한 코아스템 정도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분야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종목 얼마나 좋습니까?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락에 대한 악력보다도 상승에 대한 어떤 힘이 더 크다라고 이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닥을 찍는 데는 것은 엄청 어려운 그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같이 현재 테마에 맞는 종목이 바닥권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부담 없이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하반기에는 줄기세포 관련된 재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짧게 들어봤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정리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